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도낭 막고글 가운데서도 중국 수당시대 이전에 해당하는 석굴에 들어갔었죠. 벽화 내용, 천정에 새겨진 중국적인 요소들, 그리고 부처님 모습까지 보고 나왔어요. 오늘은 중국에서도 불교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 이곳 도낭 막고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법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에 왔던 우리 스님들과 부처님 법을 중국인의 언어로 알려주기 위해서 경전을 번역했던 스님들과 일부 제가자들, 그 경전에 바탕해서 뜻을 알려주었던 스님들, 그리고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친숙함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불교를 있는 그대로 올곧게 이해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수당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당나라 때는 불교에 기반한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야말로 불교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가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경향성은 바로 이곳 도낭 막고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불상과 벽화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불상부터 보실까요? 초기 석굴군에서는 부처님 얼굴이 동그랗거나 또는 갸름한 얼굴 등 좀 자유롭게 표현되었었죠. 부처님께서 입고 계신 가사 역시 간다라풍의 의복이거나 혹은 가슴에 매듭을 지어놓은 중국식 복장도 함께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수당시대가 되면 이전의 자유로움보다는 조금씩 정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30 이상 80종호에 입각한 불상을 조상한 것인데요. 특히 부처님 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전 시대까지 부처님을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반개, 그러니까 눈을 반만 뜨고 계신 모습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반개를 하실 때가 언제죠? 맞습니다. 정각을 성취하셨을 때,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반개를 하셨죠. 이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불교를 제대로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30 이상 80종호에 의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도 중국의 문화적 기반은 계속 반영되고 있었어요. 도낭 막고글 45글에 부처님과 제자, 보살, 그리고 천황의 모습인데요. 부처님 옆에 계신 분들은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과 가섭이에요. 누가 아난이고 누가 가섭인가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대다수가 부처님 왼쪽에 누가 있더라? 부처님 오른쪽에 누구를 모시더라?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고 계실 것 같아요. 화면에서 두 제자 가운데 좀 더 젊게 표현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아난이고요. 가섭의 경우는 마른 체형과 나이가 좀 든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부처님 기준 좌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 생김새의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난과 가섭의 두 제자 옆으로는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어요. 보살상을 자세히 보실까요? 피부는 하얗고 볼에 젖살이 가득한 그런 형태죠. 또 눈썹은 통상
우리 미인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암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허리를 굉장히 잘록하게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이 보살의 얼굴, 혹시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맞아요. 당나라 시대의 미인상 혹은 미인도 보셨을 때의 느낌과 아마 받는 느낌이 비슷하실 겁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미인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역시 우리가 지나온 실크로드와의 교류 속에서 일어난 문화적 변화인데요. 중국 수당시대 이전까지도 실크로드와의 교류는 분명 존재하긴 했지만 폭발적인 교류는 수당시대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는 동시장, 서시장에 가면 세상에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서쪽에서 들어온 다양한 물품과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남성도 여성도 존재했죠. 여성의 대부분은 우리 누란 미녀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지만 키가 크고 하얀 피부에 일반적인 서양 여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여성과 확연하게 다른 외모를 가진 그들은 그간 중국 내에서 갖고 있던 아름다움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아주 여리여리하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서양 여성들의 중국 진출 이후부터는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 그러니까 풍만함이 미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귀비와 같은 그런 여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미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처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보살님도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처럼 당나라 때의 미인을 기준으로 조상하게 된 겁니다. 이 두 보살님 옆에는 천왕이 모셔지게 되는데요. 불법을 수호한다는 천왕. 우리는 보통 사찰에서 천왕문에 모셔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곳 도낭 막고글에서는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보살의 양 끝에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숙성 천수의 맥적산 석굴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그러니까 석굴의 입구 양쪽에 천왕을 모시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 도낭 막고글에서는 통상 이렇게 천왕이 모셔지게 되고 있고요. 당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도낭 막고글 초기굴에서는 단독으로 부처님을 모신다거나 혹은 삼존상으로 모셔지고 있다가 수나라 때가 되면 부처님, 제자, 보살 총 5분을 모시고 당나라 때는 마지막 천왕까지 총 7분, 7존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상만 보더라도 초기보다는 점차 스케일이 커지고 또 화려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벽화를 한번 보실까요? 도낭 막고글의 벽화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수당시대에 이르면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변상도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경변상도 혹은 경변상화라고도 하는데요. 경전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변상도가 등장한 데는 아마도 어려운 한문이 그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한문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그 옛날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에 중국의 전체 인구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경변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글자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정토 세상이었겠죠. 그래서 도낙막고글에는 많은 경변상도 가운데서도 정토 변상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렸던 정토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토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토 삼부경 가운데 특히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를 묘사한 내용, 그리고 무량수경에서 극락의 위치나 환경, 그곳 대중의 훌륭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런 변상도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무량수경에서 극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국토는 금, 은, 유리, 또 산호, 호박, 착어, 만호의 7보로 이루어져 있고 끝없이 넓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들은 아름답고 찬란해서 사방의 모든 세계의 것보다 뛰어나다. 일체의 산, 바다, 강도 없지만 부처님의 신통력 덕분에 내가 지금 산이 보고 싶어, 강이 보고 싶어, 바다가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을 들면 즉각 이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지옥, 악귀, 축생 이런 여러 고난의 악취도 없고 계절이 없고 항상 온화하고 쾌적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7보 그 중에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금, 은은 탐이 난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요새 많이들 느끼시는 게 계절이 없고 항상 온화하고 쾌적하다라는 부분에 와,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어. 이번 겨울은 또 너무 추워. 하다 보니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팎과 좌우에는 여기저기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이 있대요. 청정하고 향기롭고 청결하고 그 맛은 감로수와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통에 그런 유무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안락하고 평온하고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즉시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세계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칠보는 지금 그렇게 크게 와닿는 보석은 아니에요. 지금 칠보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금, 은은 같이 가지고 가되 만호 이런 거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루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보석 종류가 나오는데 이 무량수경에서 나오는 칠보를 거론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또 값진 세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229의 아미타 정토 변상도를 보고 계신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그 가운데서 춤을 추는 무의가 표현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쿠차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들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 뒤편에는 옥색으로 표현된 연못이 있습니다. 아까 안팎과 좌우에는 여기저기 목욕할 수 있는 연못이 있다. 그리고 청정하고 향기롭고 청결하고 그 맛은 감로수와 같다고 경전상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요. 아마도 물에 대한 이 같은 소중함 또는 청정하고 정결한 그런 물이 귀한 상태이고 목욕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정토경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처럼 당시 경변상도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전의 내용에 근거한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문화적 이슈 또는 주변 생활상과도 밀접하면서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세계를 회화로 표현했다는 점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도낭 막고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낭 막고글과 자매굴이라고 불리는 유림굴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유림굴 역시 막고글처럼 이른 시기에 개착되었지만 후대에 지속적으로 중수를 했고 특히 중국의 5대, 당나라 바로 뒤에 5대 시기에 집중적으로 석굴을 조성하면서 당나라 이후의 불교 그리고 이 지역의 신행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막고굴은 주로 황제, 지역 위정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힘을 합쳐 조성했다면 이곳 유림굴은 주로 지역의 위정자와 실크로드상에 위치했던 국가의 왕들이 조성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장면은 유림굴을 조성했던 당시 이 지역 위정자로 손꼽히는 조씨 일가 중에 조의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석굴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석굴을 조성할 때 이들 조의금 일가에서 주로 관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곳 유림굴의 이러한 석굴을 가족굴이라고도 불러요. 이처럼 당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뭐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문수보살과 사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자가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자의 목줄을 끌고 있는 인물이 표현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곳 유림굴의 벽화에서는 사자의 목줄을 끌고 있는 마치 마부처럼 표현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시대 도낭 지역에서는 아까 보셨듯 지방의 유력 가문과 혼인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5대 시대가 되면 이전 당나라 때 이곳까지 밀려 들어왔던 티벳 민족을 방어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력 가문의 힘, 또 경제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 지역 한족 출신의 가문에서 경제력으로 대단한 국가, 우리 딱 생각나는 그 지역, 국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호탄입니다. 호탄 왕에게 딸을 씹보낸 적이 있어요. 호탄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 경제력을 얻고자 당시 딸을 씹보낸 거죠. 그 가문에서 유림굴에 가족굴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사위인 호탄 왕도 한몫 거들게 됩니다. 자, 석굴 조성에 필요한 돈을 사위한테 받아서 이제 가족굴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민족에게
보내서 속상한데 게다가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는 사위예요. 어떻겠어요? 별로 이뻐 보이진 않았겠죠. 그래도 돈을 받았으니 양심상 사위 얼굴도 넣자 해서 넣은 곳이 바로 사자의 마부 역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자네 모습도 당연히 넣었지 라고 했을 거고요. 도낭 막고굴에서는 수당시대의 문화상을 살펴봤다면 이곳 유린굴에서는 이와 같이 5대 시대 당시의 사회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낭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동일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사회가 믿음 그리고 신행과 동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점을 느끼셨을 거고요. 불교는 고집스럽게 전통만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닌 것도 느끼셨을 거고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도낭 막고굴 그리고 유린굴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의 불교 문화 역시 우리 시대의 주요한 그런 부분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훗날 지금 이 시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길었던 도낭의 여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